꿈돌이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상수 이사장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팅은 예방 차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사장님들의 파트너의 안보라고 해야 되나? 그 차원에서 하니까 불법 피라미드가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피라미드가. 그런데 그 불법 피라미드가 뭔가 되게 특별한 그런 신종 피라미드 수법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있었고 너무나도 좀 뻔한 내용의 그런 여튼 신종이 아니라 좀 뻔한 내용의 그 피라미드에 속아가지고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너무 적극적으로 우리 애터미 하시는 분에게 연락을 하고 애터미 욕을 하면서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연락을 받고 지금 재미를 좀 보려고 하는 분도 몇 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교육을 듣고 또 마케팅 플랜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케팅 플랜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좀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 정도를 보내셨어요. 이 안에서. 근데 늘 걱정하던 우리 사장님이셨는데, 왜냐면 2년 동안 가입한 사람의 수가 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거의 대부분 일반 회원이고 제품을 쓰는 회원들이 실제로 별로 없었어요. 언제쯤 애터미를 이해하고 언제쯤이면 변할 수 있을까 늘 걱정을 했었는데 제품을 사기에도 여의치가 않았거든요. 상황이 가족의 반대로, 그래서 이제 형편은 괜찮은데 가족의 반대로 그랬었는데 상당히 많은 돈을 거기다가 넣고 어디서 구해서 넣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들한테 많이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안에서도 받으신 분도 있고 또 그분이 또 알린 분이 또 전화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형제라인과 소통하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형제라인과는 잘 지낼 때는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뭔가 불만이 있거나 그랬을 때는 형제라인에게 그런 이야기까지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사장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다가 오빠 하면서 밖에서 따로 만나자고 하고 진짜 그렇게 얼마나 사실은 안 하셨던 분인지 알면서 애터미 안에서 정말 안 변하고 여튼 그런 모습을 봐놓고서 그분에게 리크루팅 되는 건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정말 마케팅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가입비와 유지비가 없는 거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뜻을 몰라요. 뜻을 말을 많이 들었는데 외웠는데 그 단어랑 문장은 외웠는데 그렇게 말은 할 줄 아는데 가입비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 뜻을 몰라요. 그토록 교육을 했는 그런 부분을 오히려 단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닌 점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도대체 2년 동안 강의를 어떻게 들으면 이해를 안 할 수가 있을까?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사람은 매력적으로 달콤하게 들릴 수 있는 다단계가 와도 구분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느꼈는 건 뭐냐면 이제 약간의 복수심을 좀 느끼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내가 애터미 하다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그냥 열심히 안 해서가 하나고 내가 아주 별로라서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운이 좀 안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운이 안 따르는 경우는 여튼 저는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열심히 했는 거 자기 기준에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업무일지 안에서 뭘 했는가를 일단 봐야 되잖아요. 업무일지를 꺼내놓고 정말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딱 봤을 때 정말 열심히 하시는 사장님 한 열흘 정도 하면은 할 수도 있는 거를 2년 동안 하니까. 그런데 내가 아주 별로라서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이런 거를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나 여기 그대로 남아서 열심히 해서 성공할 사람들이 싫은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말투에서 그런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등을 딱 돌리고 가면 그냥 등을 돌리고 가는 건 괜찮은데 등을 돌려서 등에다 칼을 꽂고 가니까 말을 애터미 비난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일했는가가 명확히 이제 그 증거하지 그죠. 갑자기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별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정말 이게 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연금성이라는 걸 만들고 싶은데 그게 방법이 그냥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냥 하는 건지 2년 동안의 세월 동안 이해를 하나도 못한 거죠. 제가 이런 비유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석세스 아카데미를 2년 동안 가다가 20번을 갔다고 칠게요. 21번째 갈 때 빠졌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닌데 빠졌어요. 그건 자기만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업의 지장이 엄청나게 있느냐? 그 순간 사업의 지장이 엄청나게 있는 건 아닌데 복제가 잘못되고 뭐 파트너가 그 모습을 보고 이런 걸 떠나서 일단 20번을 석세스를 왔는 그 시간 동안 전혀 이 사업의 원리를 이해 못하고 일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성장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20개월, 20개월 동안 아무것도 모르면서 했는 증거라고요. 21번째 빠진다는 뜻은. 그런데 지금 사태는 뭐냐면 지금 2년 동안 마케팅 플랜을 애터미에 대한 비전,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비전은 알았는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애터미에 대한 비전은 모르면서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는 안 미칠 수 있을까라고 정말 언제쯤 미칠 수 있을까? 정말 비전을 느끼고 비전 느낀 사람처럼 행동할까?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분을 봤을 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몇백만 원을 넣었는데 정말 전화했는 걸 들어보니까 진짜 완전 미쳐있어요. 완전 너무너무 재밌나 봐요. 그래서 200만 원 없다고 하면 200만 원이 없냐고 200만 원도 없냐고 그 전에랑 너무 다른 거예요. 200만 원이 없어도 200만 원 구하지도 못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분들 있더라고. 근데 애터미를 할 때 좀 이렇게 좀 빠지지. 애터미를 할 때 이거 10분의 1만 좀 빠졌으면은 지금 오토 판매사가 되지 않았을까. 좀 많이 빠지셨으니까. 사장님들 만약에 형제 라인이 이렇게 전화가 오잖아요. 근데 크게 사업을 하는데 형제 라인한테 전화하고 그렇게 교재를 나눌 일 사실 별로 없습니다. 진짜. 교재는 나중에 리더스클럽 올라가셔가지고 리더스클럽 가서 교제하시면 돼요.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지만 어떤 예를 들어서 센터에 불만이 있다면 그거를 형제 라인을 같이 잘 지내다 보면 반드시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마다 색깔이 다르고 상황이 다 달라요. 라인마다. 그런데 자기 이야기하고 남 이야기하고 듣고 이러다 보면 이익이 있어서 내가 좀 이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또 엉뚱한 마음을 먹기도 하고. 그래서 원칙 자체가 원칙이라기보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면 원래는 형제 라인과는 말을 섞지 않는 법이에요. 그런데 애터미는 형제 라인끼리 잘 지낸다 라고 하는 거는 막 개인적으로 따로 잘 지낸다 이게 아니고 그룹 간의 재심합력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쪽 그룹 있고 이쪽 그룹 있어도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이 리더가 저기 가서 강의해주고 서로가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고 정말 아름다운 같이 성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여튼 형제 라인 전화를 받는 거 자체가 사실은 문제예요. 문제. 그걸 듣고 있었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머시멜로 이야기 다 알잖아요. 뚜껑을 덮으면 마시멜로를 별로 안 먹고 싶어지고 계속 보고 있으면 먹고 싶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궁금해가지고 말하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싶어서 어디서 이야기하고 스폰서 이야기하고 있으면 관심이 있어가지고 왜 남 일에 그런 관심이 있는지. 보통 자기 목표가 뚜렷하고 자기 할 일 해야 될 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남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해줘도 그게 귀로 안 들어와요. 막 이야기를 해도 그게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이 말을 듣고 있어야 되지 싶은데 그런 말들을 막 궁금해서 찾아듣고 엿듣고 관심 가지고 그러니까 전화를 받는 거예요. 전화를 받고 그 말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리더라면
그런 말을 막 하고 있으면 그만하십시오. 좀 확실하게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대처 안 하면 사장님들 파트너 다 잡아먹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한 10번 정도 들었으면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안다고 생각하고 대충 들으니까 지겹고, 지겨울 정도로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뭘 알겠어요. 1년, 2년, 3년 동안 교육 어떻게 다녔을까? 도대체 지겨워서. 사자성어, 우리가 늘 듣던 듣고 있는 사자성어의 제시만력이라는 단어, 우리 뭐 다 들어서 아는 것 같지만 그거 아는데 40년 걸린대요. 40년. 계속 깊이가 있는 내용이고 수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마케팅 플랜, 애터미에만 해당되는 그 비전 또한 깊이가 있단 말이에요. 가입비 없지? 그래, 없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마케팅 플랜 들어보면 분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시는데 웬만한 분들은 그냥 안 들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마케팅 플랜을 분석 아마 못 하실 거예요. 전문가를 옆에 끼고 배워야 돼요. 들리고 마케팅 플랜을 분석 아마 못 하실 거예요. 분석할 줄 알고 듣는 건지 아니면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들어보면요, 별로인 거 한 개도 없거든요. 제가 어제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강의를 지금 한 10몇 편을 지금 보고 왔어요. 몇 가지 회사에 대해서 다 봤는데 와,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전혀 새롭지 않고 너무 식상할 만큼 옛날 거랑 똑같은데 또 말 몇 개 조금 바뀌고 완전 똑같은 내용인데 언제까지 이런 영상을 내가 봐야 될까? 아직까지도 분간을 못하고 있는 사장님들 때문에 내가 이걸 언제까지 이 영상을 분석한다고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강의 이렇게 막 들어야 될까? 그것도 들어보면은 뭐 새로운 게 아니고 맨날 그게 그거예요. 똑같아요. 수법이.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 정말 좀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저도 지금 이 분들을 제가 그냥 믿고 있었거든요. 그냥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들어보고 다 재미를 보더라고요. 재미를. 그 다단계 특징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200만 원 이렇게 소득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만 듣고 있는데 분석이 되겠냐고요. 뭐 잘 이렇게 연락도 안 하던 남성 사장님한테 오빠라고 연락 왔으면은 어느 정도로 지금 여기에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어간 줄 알겠죠. 전부 다 재테크 개념이지 이게 정상적인 다단계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접근하는 수법은 뭐냐면, 그런데 그 애터미한 사람들의 그 이제 고충을 파고드는 방식의 전략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미나 안 가도 된다. 거기는 맨날 세미나라고 하지. 이거는 교육도 안 들어도 된다. 그리고 뭐 소비자 안 만들어도 된다. 뭐하러 소비자를 만드냐고 이야기하고. 과정이 이래요. 애터미 관뒀다는 식으로 사람 힘 빠지게 많이 합니다. 힘 빠지게 막 부정적인 이야기 많이 해요. 나는 그만뒀다니 뭐 안 할 거라니 뭐 힘들다니 돈이 안 된다니 뭐 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것도 이제 자기 파트너한테부터 먼저 그렇게 안 해요. 그런 사람한테 안 하고 꼭 형제 라인한테 합니다. 형제 라인한테 아주 힘 빠져서 망해라는 식으로 엄청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 눈빛이 보이겠죠. 애터미에서는 전혀 못 하다가 이제 금융 피라미드 갔는데 눈빛을 읽을 줄 아는 기술이 갑자기 습득이 됐어요. 그래서 애터미 요거 실컷 하고 나서 흔들리니까 살살 이제 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락이 오는 거 굉장히 기분 나빠하셔야 됩니다. 잘 하고 있거나 그런 사람한테 연락 안 옵니다. 성공 못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성공 못할 것 같이. 이제 자기가 애터미 해봤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을 사력을 다해서 다 이야기해요. 사력을 다해서. 그리고 애터미는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하는 일이다. 이거는
어차피 애터미 하면서도 무슨 일 하면서 하는 거 괜찮잖아. 나 애터미 좋다. 애터미 나도 인정한다. 막 이래요. 애터미 좋다. 나도 쓴다. 보여줄까? 막 이래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걸로는 부업식으로 하면 된다. 소득 올라오고 애터미로 연금성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그 판단 또 못하는 분들이 맞네? 이래요. 맹고처럼 맞네? 진짜 막 짜증나요 진짜 너무. 그리고 애터미는 생필품을 취급하고 이거는 또 뭐 이제 생필품이 아니잖아, 뭐 이거잖아 저거잖아, 그런 방식이에요. 그리고 또 스폰서에 대한 복수심 자극. 스폰서랑 일이란 걸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과 가장 잘 맞다고 하는 가족과 해도 이게 마음이 다 안 맞는 건데요. 그런데 그 스폰서를 이간질을 자꾸 해대면은 그게 관계가 좋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방해를 받겠죠. 그래서 복수심 자극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말 나온 김에 이간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드릴게요. 이간질 몇 가지 스타일을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 스타일. 곤충 스타일이 있어요. 곤충 스타일. 곤충 스타일이 뭐냐? 아주 1차원적인 생각만 하는. 그래서 그냥 대놓고 그냥 이간질해요. 막 대놓고 이 사람 씹어버려요. 험담하고. 그게 뭐 녹취가 되든지 뭐 듣든지 잡아 떼보면 되고. 또 완전 무대뽀 스타일. 거의 곤충은 1차원적인 동물이잖아요. 지능형도 있습니다. 지능형. 이간질 이제 하고 싶은 사람 괜히 말 꺼내면서 그 사람 이간질 나올 때까지 그 사람 이야기 하면서 그 사람 이름 거론하면서 그런 식의 스타일도 있고. 이간질이 뭐 그냥 험담만 한다고 이간질이 아니고 이 사람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사람한테 계속 이 사람 칭찬을 해요. 그 안 좋은 이야기 할까요 안 할까요? 그 사람 사실은 그래 막 이야기하겠죠. 그랬어? 막 애터미 비방을 엄청나게 합니다. 사업 설명이 애터미 비방하는 게 4분의 1을 차지해요 진짜. 그게 전략이에요. 전략. 애터미에 대한 진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잘못 막 알리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근데 그거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흔들립니다. 또 예를 들어서 회장님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정말 우리 회장님 그럴 줄 몰랐는데 이래요. 또. 그리고 마케팅 플랜 거기서 막 애터미 비방하면서 이야기하면 우리 마케팅 플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런 거구나.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지금도 한번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보세요. 스스로 나는 애터미에 대한 비전을 얼만큼 느끼고 있는가. 꼭 애터미여야 되는가. 애터미를 안 하면 안 되는가. 왜 많은 다단계 중에서 애터미인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좀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오너에 대한 믿음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는 일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진행이 될 수가 없죠. 가치를 전달하는 일인데 가치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까 전달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남들 열흘 동안 할 일을 2년 동안씩 하는 거예요. 그 일 열흘 동안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애터미 비방한 내용 들으니까 저는 아는데 그 진실을 아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 진짜. 와 이런 식으로 진짜. 근데 여기서 애터미를 막 공격해서 관심을 끌어내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거예요. 이간질을 해가지고 관심을 끄는 거예요. 애터미라서 안 됐구나. 막 이렇게 생각되게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애터미라서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애터미 마케팅이 이래서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진입비가 일단 있으면은 안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 또 세미나 가면 무조건 한 10번씩 안 듣습니까? 그런데 진입비가 있어야 된다고 몇 번 설명 들으니까 진입비 있어야지 사업 진행된다고 바로 또 믿어버리고. 진입비 있어야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양날의 검인데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200만 원씩 받아봐요. 얼마나 빨리 이렇게 커지겠어요. 초반에 엄청난 성장을 보여요. 그런데 그 이론대로 계속 연금성이 되려면 여기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조직이. 그러면은 여기서 샀어요. 그런데 여기서 샀는 걸 가지고 여기서 나누니까 문제가 없어요. 처음에는 아주 소득이 높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진입비를 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는 걸 가지고
또 이렇게 나누겠죠. 이 사람들 안 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 안 사고 이 사람들 일으킨 매출로 또 나눠 먹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데 비례해서 돈을 낼 사람들도 거기에 맞춰서 그 비율로 영원히 계속 이렇게 쌓인다면 가능하겠지만 계속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조직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을 가져갈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진입비가 있으면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정점을 딱 찍으면 이제 추락하기 시작하는데 추락할 때는 날개가 없어요. 그냥 바로 추락합니다. 바로 끝나요. 다이너스티 같은 경우 좀 오래전에 망한 다단계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고도로 성장했던 다단계가 한두 개가 아니죠. 엄청나게 빨리 성장한 회사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회사들이 다 정점을 찍고 날개도 없이 다 추락했어요. 완전 망해버렸어요. 쫄딱. 그런 좀 역사를 안다면 이게 어떤 이유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딱 조직이 짜여 있어요. 그분들은 이미 전화부에 항상 이런 정보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끼리 리더끼리 딱 모여가지고 그 리더가 아닌 거 그냥 이제 다단계 꾼들끼리 딱 조직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데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딱 가서 하는 거예요. 내라고 한다고요. 이 낸 사람들로 나눠 먹기 때문에 언젠가는 안 되는 날이 온단 말이죠. 유지비 제도도 있어요. 유지비. 그리고 초기 3년은 굉장히 강조를 해요. 우리 회사는 뭐 지금 초창기고 애터미는 오래됐다. 그럼 자기만 3년 동안 돈 내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다는 심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단계는 연금성 때문에 하는 건데